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투자플러스의 임동석입니다. 2월 7일 화요일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코스피 이틀째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매수세에 동참을 했고요. 자,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세가 함께 몰려들면서 우리 증시 상승을 했습니다. 8.46포인트가 오른 1981.59의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 지수는 개인들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역시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한 519로 장을 마쳤습니다. 2포인트 가까이 올랐습니다. 외국인들이 운수장비 쪽으로 매수세를 집중을 하면서 그쪽이 상당히 좋은 그런 흐름을 보였고요. 반대로 좀 금융 쪽은 그다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관들이 조금 그쪽에 대한 전망을 아직까지는 밝게 보지 않는지 어떤 조정을 좀 거치는 듯한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자, 오늘 센투자플러스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전화, 문자 양쪽으로 모두 여러분의 상담 신청 받고 있으니까요. 참여를 부탁을 드리고요. 전화 02-3153-2613번 그리고 문자는 013-3366-0110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문자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요. 하나하나 선정을 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정확히 여쭤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동양증권의 이중엽 대리를 먼저 연결을 해서요. 증권사 종목 리포트 정리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관심 있는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대우증권에서 발간한 NC소프트입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지난 10년간 규제 우려와 신규 게임 기대감이 약화될 때가 매수의 기회였다는 점입니다. NC소프트의 경우 지난 10년간 최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총 3번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부분은 2003년 3월 10일로 4월에 발표될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선반영되며 주가가 급락을 하였을 때입니다. 당시에는 PC방 요금이 나와 판타그램 투자 손실 반영분으로 인하여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9.9%, 47.1% 감소한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점은 2002년 10월 25일 영상물 심의등급위원회가 사전심사에서 12세가를 신청한 리니지 등급을 중독성과 사행성을 이유로 18세가로 판정을 하여 이에 따른 우려로 주가가 급락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시점은 2008년 10월 28일 타블라라사의 흥행 부진 및 아이온의 오픈 베타 지연으로 미래의 기대감이 사라지면서 주가는 실질 자산 가치 이하로 하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NC소프트는 2011년 4분기 부진한 실적과 신규 게임 출시 지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여기에 정부의 무차별적인 규제 논란이 가중되어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NC소프트의 경우 과거 10년간 PER 20배에서 40배 사이에서 주가가 결정이 되었고 신규 게임이 출시되는 해에는 흥행과 무관하게 PER 40배 수준에서 거래가 되었습니다. 블레이드 앤 소울이 2분기 중에는 오픈 베타 서비스가 실시된다는 점과 길드워트가 2월 언론 공개가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목표 주가는 2012년 예상 주당 순이익에 PER 30배를 적용하여 51만 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리포트는 골든브리지 투자증권에서 발간한 성강밴드입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성강밴드의 수익성 회복에 있습니다. 2011년 4분기 성강밴드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32.8% 증가한 754억 원, 영업이익은 272% 증가한 115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9년 4분기를 저점으로 지속적인 실적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지난해 상반기 잠시 주춤했던 수익성도 완연한 회복 단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경쟁사인 태광과 마찬가지로 90% 이상의 높은 가동률이 이어지고 있고 고정비 감소 효과와 함께 제품 믹스 개선 등의 우호적인 요인들로 인해 향후 실적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플랜트, 에너지 관련 산업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석유화학, 플랜트 대체 에너지 성격을 지닌 LNG, FPSO 설비들과 관련한 산업의 성장성이 예상되며 이에 따른 대형, 특수 피팅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강밴드는 설비 가동률이 지난 하반기 이후 90% 이상이 유지되고 있고 투자 계획을 앞당기는 등 늘어나는 수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2012년 신규 수주는 3,500억 수준에 이를 것으로 파악되고 이러한 수주 잔고 등으로 인한 실적 개선 추이를 고려하여 목표 주가는 27,000원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투자 리포트는 교보증권에서 발간한 LMS입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현 주가 수준은 이미 악재를 반영하였다는 점입니다. LMS의 주가는 작년 11월 말 이후 크게 하락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하락은 2001년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와 동사가 글로벌 시장의 60%를 차지하는 소형 프리즘 시트 시장에서 신규 경쟁 업체의 진입에 대한 부담, 그리고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아몰레드 공정과 관련된 마스크 사업 본격화 여부에 대한 우려가 확대된 것에 기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 주가는 이러한 우려를 상당 부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현재 주가 수준에서 다시 가격 메리트가 부각되고 있는 이유는 주력 사업 제품인 프리즘 시트가 경쟁력이 유지되면서 태블릿 PC용 중형 제품으로 시장이 확대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과 신규 산업인 아몰레드 소재 산업이 당초 일정 대비 품질 승인이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매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 주가 급락에 따라 금년 실적 대비 PER 6.2배 수준으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수준 자체도 저평가가 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LMS의 2012년 실적은 하반기로 가며 프리즘 시트에서 신규 고객 확보와 아몰레드 소재 매출이 본격화되면서 탄력적으로 회복될 전망임에 따라 목표 주가는 32,000원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현재 증권사에서 관심 갖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이중엽 대리께서 그 상세한 이유까지 함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께서 또 주신 질문들에 대한 답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많이들 기다리고들 계시죠? 자 오늘은 샘플러스의 정태식 전문가, 정영환 전문가 이 두 분을 모시고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먼저 전화 연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자 상담 신청 계속 받아서 하나하나 선정을 하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네, 전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날씨가 좀 풀리는 듯 하더니 다시 또 추워졌네요. 예, 대구도 지금 너무 추워요. 대구요? 어우, 칼바람. 그거 굉장히 예, 오늘 추운데. 예, 맞아요. 예. 예. 제가 군 생활할 때 대구에 좀 있어봤는데 어휴, 다시는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겨울에는. 그 예, 정도로. 너무 그냥 바람이 막 살을만 애는 듯한 게 이게 강원도 북부 바람하고도 또 다른 그런 날카로움이 있더라고요. 예, 맞아요. 오늘도 뭐 예. 날씨도 추운데다 바람이 많이 불어서 좀 많이 추운 듯하네요. 예, 예. 예. 하여튼 뭐 여름에도 뜨겁게 덥고 겨울에는 또 이게 차갑고 이게 좀 화끈한 그런 도시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 예. 네. 자, 예. 그럼 오늘 우리 전화 주신 투자자분께서는 어떤 종목 오늘 궁금하신 걸까요? 예, 다음 뭐 예. 12,000원대까지 내려올래. 예, 제가 예. 12,410원에 네. 40% 정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혹시 조금 그 오르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10,000원이 아니라 10만 원 단위 혹시 아닐까요? 아,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네, 12만 그죠? 4,100원. 예, 예, 아우, 예. 10,000원에 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요. 예, 예. 예. 옛날에 10,000원이었었던 데도 있었는데. 예, 예. 예, 한 2000년대 전후반 몰랐고, 그때 예. 한참 코스닥 열풍 불 때요. 예, 예. 예. 아, 그때 사서 지금 갖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예. 옛날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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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다음을 124,800원에 사셨고 비중은 한 어느 예. 정도나 갖고 계실까요? 한 40% 정도 갖고 40% 있고요. 정도. 예, 예. 예. 자, 그럼 이 다음에 대해서 궁금하시고 또 염려하신 점은 어떤 걸까요? 예, 그 정도면은 뭐 매수가도 괜찮다고들 하셔서 네. 마음을 놓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올라서 좀 이래 마음이 좀 푸근한데 네. 며칠 계속 너무 많이 빠지는 음. 듯해서 제가 좀 더 이래 이제 좀 더 사서 이래 평균 단가를 낮춰도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제가 궁금해서 예,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속칭 이제 물타기까지 한번 좀 해보고 싶은데 이게 좀 해도 될런지 불안하신 예, 거군요. 예, 그게 제일 불안하죠. 예, 예. 예. 사실 이게 물타기라는 게 이게 산수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분명히 이게 좋아져야 되는데 막상 해보고 나면은 이상하게 또 생각 같지 않게 결과가 좀 만만치 않은 경우가 좀 간혹 예, 있죠. 그러니까 내려가는 거는 절대 예. 그러지 말고 이래 뭐 본전 생각하지 말고 손절매 하라고들 하셔서 아직까지 초보고 해서 예,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예. 네. 자, 뭐 어떤 분께서는 손절은 항상 옳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그만큼 이제 손절이 예. 좀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표현한 예, 것이겠죠. 예. 자, 예. 그럼 이제 다음에 대해서 물타기라. 지금 가격이 뭐 11만 원대 중반이면은 물타기를 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 가격대는 좀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는 드는데요. 예, 자, 그러니까요. 우리 정태식 예. 전문가님께 이 다음에 대해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의 어떤 추가 대응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다면 어떤 대응을 해야만 하는 것인지 이 초보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잘 한번 들어봐 주시고요. 예, 예. 네, 앞으로도 좀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저희 센투자 플러스에 많이들 이렇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아우 대구 가보고 싶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조금 전에 그 시청자님께서 사신 가격이 124,800원인데
예, 그 가격대 12만 5천 원 정도 되겠죠. 예, 그 가격대는 뭐 사시는 데는 무리가 없었을 걸로 보입니다. 뭐 200일 언저리니까 항상 주가가 반등할 때 200일이라는 장기 입행에서 반등하는 경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200일 언저리에서 사봤다는 것은 뭐 크게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만은 요 근래에 기관들이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일단은 지지 라인을 좀 깼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에 장대 음봉으로 길게 떨어지면서 빠졌습니다. 오늘은 추가적으로 빠지면서 아랫꼬리를 단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어떤 상승의 반전을 위한 흐름은 지금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걸로 보이고요. 현재 다음 같은 경우는 사실 보면은 뭐 그동안 SNS라든가 또 모바일 광고 시장의 확대라든가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또 외국인들의 러브콜을 받고 뭐 기관들도 많이 샀었습니다. 그러나 요 근래에 뭐 기관들이 매물을 좀 많이 내놓고 있는데 아마 그 이유는 일단은 2011년도 작년에부터 일단은 그때부터 주가가 7만 원대에서 15만 원까지 한 2배 정도 많이 올랐다는 거겠죠. 한마디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익 실현 물량도 나온다고 보여지고 요 근래에 보면은 투신사 같은 경우에 펀드 환매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가 한 2천 정도 올라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손쉽게 좀 이익이 나는 부분에서 일단은 펀드 환매를 위해서 물량을 좀 털어내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현재로서는 굳이 뭐 매도할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11만 원대에 강력한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 11만 원이 깨진다면은 일단은 단기적이라도 빠져나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11만 원이 안 깨진다 그러면은 내일이라도 또 봐가지고 추가 매수도 좀 가능. 비중이 40% 같으면은 지금 추가 매수는 좀 힘들어 보이고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또 11만 원 밑으로 깨진다면 손실이 클 수가 있거든요. 40% 같으면 지금은 좀 지켜보시고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 12만 5천 원 언저리가 또 매물대가 강합니다. 매수한 단가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12만 5천 원 언저리가 지지라인인데 그 자리가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라인이 깨지면 올라갈 때는 저항라인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12만 5천 원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면은 일단은 본전 언저리에서 이익을 일단 매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추이를 봐가면서 그때 다시 한번 대응을 해야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일단은 11만 원 손절가로 대응을 하시고 올라온다면 매수 가격 언저리 12만 5천 원에서 한번 강하게 돌파를 못한다면 일단 잘라 주시고 한번 흐름을 그 다음에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자, 계속해서 문자로 주신 종목들에 대한 답변을 드려볼 텐데요. 한화케미칼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한화 사태 관련해가지고 한화그룹 계열사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신뢰성을 잃은 그런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다라고들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한화케미칼 26,500원에 15%를 현재 보유 중이십니다. 네, 뭐 한화케미칼이 지금 최근에 보면 흐름 자체가 아주 좋았습니다. 오늘 화학주들이 많이 빠졌거든요. 시장 대비해서는 좀 많이 빠졌습니다.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나 좀 보고 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그룹 관련주로에서는 크게 빠진 건 없고요. 중요한 것은 이 종목을 중기간쯤으로 보시느냐 아니면 단기간쯤으로 보시느냐 좀 중요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26,500원에 지금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가격대는 아주 좀 수익이 좀 나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29,500원 정도만 안 깨지면 이 종목을 좀 가져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물량 나고 다시 한번 또 상승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면은 화학주 중에서도 아주 탄력이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중기로 좀 가져가시는 편이 좀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중기를 좀 말씀드린다면은 이번 달이죠. 이번 달까지 본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한 37,000원에서 4만 원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또 여기죠. 29,500원만 안 깨진다면은 단기적으로 한 3만 한 3천에서 3만 5천 원 정도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은 웅진그룹 요즘 좀 말이 많습니다. 웅진코엘을 매각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가장 주력 계열사인데 또 웅진그룹 관련한 종목들에 투자를 하신 분들께서는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이분께서는 웅진에너지를 5,750원에 25%를 갖고 계시다고 대응법을 여쭤보셨습니다. 예, 일단은 뭐 수익 나신 것을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면은 웅진그룹이 태양전지 쪽에 올인한다는 얘기가 나왔죠. 웅진코엘을 매각을 한다는 얘기가 나왔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그룹의 힘이 태양전지 쪽으로 강하게 몰아가는 흐름을 보이면서 일단은 그런 흐름에서 웅진에너지가 강하게 반등이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태양전지 웨이퍼하고 인고슬을 생산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태양전지를 만드는 그 재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재료라고 볼 수가 있죠. 오늘 상한가를 치고 아마 그런 발표가 영향을 줬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나 지금 단기간에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오늘 뭐 상한가 전량도 상당히 많습니다. 때문에 내일은 제가 볼 때 상한가를 친다든가 만약에 상한가를 못 치고 어느 정도 그 올랐을 때는 음봉이 나오면 일단 전량 이익을 해주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또 내일 그 뭐 점 상한가 가가지고 상한가 전량을 잔뜩 쌓아 놓는다면은 좀 더 보유를 해야 되겠지만은 내일 사셔가지고 높게 한 7% 이상 올라가지고 빠진다면은 음봉이 떨어진다면은 일단은 이익을 실현하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이익 관점에서 접근을 하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자, 다음은 SKC인데요. 53,100원에 35%입니다. 네, 53,100원 같으면 사신 지가 좀 오래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고생을 하셨는데 이제 근처 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오늘 좀 전에 하나케미칼처럼 화학주들이 오늘 좀 조정을 받았고요. 시장 대비해서. 그러나 조정 이후 거치면 또 다시 한번 상승할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화학주들의 지금 끌어올린 부분이 기관들입니다. 기관들이 끌어올렸기 때문에 기관들 오늘 물론 조금 팔았지만은 그렇게 큰 매도세는 아직 안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연이틀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이렇게 본다면은 단기적인 좀 눌림을 좀 받고 다시 한번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기 눌림 자리는 48,800원, 700원 정도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만 지켜준다면은 이 종목은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한 6만 원 정도 보시면서 대응하시되 시장이 무너진다면은 이 종목은 더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이때껏 많이 빠졌던 종목들은 좀 덜 빠지겠지만은 많이 턴에서 올라온 종목들은 시장이 안 좋아지면 빠져버리면 많이 빠지기 때문에 그런 시장의 관점도 한번 보시면서 대응하시고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좀 기다리셨기 때문에 이왕 좀 기다리시는 말씀을 드리고 48,500원 정도만 이탈을만 안 한다면은 좀 가져가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동양기전입니다. 14,200원에 20%입니다. 예, 일단은 뭐 바닥을 치고 돌린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동양기전 같은 경우는 뭐 중국에도 진출을 했고요. 자동차 부품 및 유압 실린더를 생산해서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뭐 긴축 완화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대두가 되면서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 또 중국의 부품 소재 업체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앞으로 갈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동양기전 같은 경우는 그동안 작년 8월달 이후에 급락을 했다가 바닥을 다지는 과정을 지금 시연을 했고요. 일단은 추세 자체가 전환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으네요. 일단 하락 추세를 10월달에 작년 10월달에 저점을 높이는 추세대가 지금 바닥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상승 추세대를 그려본다 하더라도 여러 번 지금 보면은 흐름 자체가 상승 추세대의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추세가 전환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추가적으로 그대로 보유를 하셔도 가능합니다만은 단기적인 매물대가 16,000원짜리가 단기적인 매물대입니다. 때문에 16,000원짜리에서 일단은 이익을 실현해주고 그 다음에 저점에서 재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자, 계속해서 전화 연결 또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감사드립니다. 네, 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요? 네오이즈 30% 37,800원입니다. 네. 네오즈 게임즈요. 네, 네. 그리고 LG화학 30%. LG화학도 갖고 계시고. 네, 308,000원. 예. 그다음에 삼성증권이 48,500원에 30% 이렇게 세 종목 갖고 있습니다. 삼성증권과 LG화학까지요. 예, 예. 저희가 근데 또 뭐 네오이즈 네, 그게 제가 이틀 전에 사실 게임 이렇게 뭐 정부 규제나 이런 것도 제가 보고 네. 사실 예상 실적 보고 샀거든요. 네. 실적은 괜찮은 것 같아서 이렇게 했는데 네. 이제 이틀 됐어요. 예. 예. 자, 그러면 오늘 일단은 뭐 세 종목을 다 해드리긴 저희 또 시간 관계상 좀 힘들 것 같고요. 오늘 가장 중요한 네오이즈 게임즈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예, 그럼 정리양환 전문가께서 이 가격과 비중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걸 기본으로 잡고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지요. 예. 예. 그리고 LG화학과 삼성 전기증권 등은 다음번에 문자로 한번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다음 회에 저희가 최대한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예.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안 빠질 자리에 좀 빠졌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제죠. 어제 같은 경우 정부가 청소년 컬링오프를 뭐 도입한다고 해서 주가가 게임주들이 뭐 거의 급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네오지 게임주 같은 경우는 해외 비중이 한 50%가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미 주가는 조정을 받았습니다. 분기 실적이 안 좋았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조정을 받았었고, 다른 게임주들은 고점에서 좀 맞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본다면은 사실 다른 종목보다는 이 종목이 더 유명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사신 가격대 대비해서는 조금 내려왔지만은, 물론 뭐 지금 500원대, 350원대니까 크게 뭐 손실은 안 봤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흘렀지만은 다른 게임주보다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종목들은 고점에서 밀렸거든요. 이 종목은 고점에서 안 밀리고 하방 쪽에서 더 이상 안 내려갈 자리에서 내려갔기 때문에, 어제 좀 맞았기 때문에 오늘 좀 상승이 좀 일어났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상승이 다시 한번 또 상승 쪽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1차적으로는 한 4만 원대 정도 돌파가 여부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4만 원대에서 지지가 안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온다면 다시 한번 대밀릴 확률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좀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이미 뭐 4분기 실적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맞았기 때문에 하방 쪽으로는 더 이상 크게 밀리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거의 대바닥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닥 자체가 대바닥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하방 쪽으로 힘이 쏠린다면은 주가는 걷잡을 수 없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조금 멈춰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가격대는 있습니다. 1차적인 가격대는 한 4만 원에서 4만 4천 원 보는데요. 좀 짧게 보는 편이죠. 그래서 요래도 좀 수익이 나는 상황이고, 조금 더 길게 보신다면 5만 원인데 제가 보기에는 한 4만 4천 원 정도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절가는 하방 쪽으로 본다면은 한 3만 5천 원 정도를 잡아드리는데요. 3만 5천 원까지 급락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흐름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매매 동향을 보면요. 지금 얼마 전에 보면 사실 개인들이 많이 받았습니다. 하방 쪽에서, 그죠? 올라온다면.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4만 원대에서 아무래도 본전 물량이 좀 나오지 않겠나. 그런데 기관계들이 계속 팔다가 오늘 담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큰 물량은 아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1차적인 가격대는 목표가는 4만 4천 원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송원산업부입니다. 송원산업 11,350원에 50%입니다. 예, 송원산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송원산업은 일단 뭐 바닥을 치고 지금 다시 반등에 성공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모든 종목이 이 근래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조정을 받는데 작년 8월 달에 고점을 찍고 조정을 받고요. 지금 올해 들어와서 일단은 5일선이 우상향으로 틀고 있고 21선과 같이 21선도 처음으로 지금 61선과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일단 바닥은 확인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보면은 그 화학 첨가제 업체로서 중국의 영향이 좀 크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독일 친환경 화학 첨가제 업체를 또 기술을 가진 그런 독일 업체를 인수를 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성장을 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쪽하고 민감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앞으로 긴축 완화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동사업도 수혜를 입을 걸로 보고 있고요. 중국의 기대감은 뭐 충분히 지금 크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현재 추세상으로도 들렸기 때문에 충분히 가져가라는 말씀 드리고, 다만 단기간에 올랐기 때문에 옆으로 횡보 과정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충분히 반등을 한다면은 한 13,000원까지 갈 수 있을 걸로 보기 때문에 지금은 옆으로 횡보하더라도 좀 들고 가서 충분히 수익을 내보도록 하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자, 다음은 한솔홈데코입니다. 1,115원에 25%입니다. 네, 뭐 1,115원부터는 최근에 좀 매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격 매수를 하셔서 일단 수익이 나셨는데, 지금 올라와서 어느 정도 좀 숨고르기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급등한 자리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살짝 조정을 받고 지금 좀 대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한 1,350원 정도 돌파 여부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350원 정도 돌파한다면은 단기적으로 한 1,500원까지 올라가는데
아직까지 거래량이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래량 자체는 좀 많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거래량이 좀 많지 않고요. 거래량 자체가 조금 터진다면은 이 종목도 단기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시장이 조금 불확실성이 좀 있고요. 그래도 우리 시장 강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이런 종목들이 크게 움직임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적인 가격대는 한 1,300원 정도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 NRD 보죠. NRD를 2,860원에 30% 보유하시는군요. 자, NRD 같은 경우는 뭐 요즘에 뭐 급등한 측면이 있습니다. 단기간에 뭐 많이 올랐는데요. 뭐 사료 그 개발업체인데 석탄 부분에도 좀 자원 개발에도 뭐 투자를 했고요. 뭐 그런 부분이 아마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뭐 중국이 뭐 석탄세를 인상한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으면서 아마 NRD도 그런 부분에서 반등이 나온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2, 4분기 작년에 실적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요. 요 근래에 실적은 꾸준하게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추세 자체가 지금 단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옆으로 횡보할 수 있으나 동 종목은 하락 추세대를 벗어나서 일단은 안정적인 장기 추세선 위에 올려놨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걸로 봅니다만은 그러나 단기적으로 또 빠질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만약에 빠진다면은 한 2,200원대까지 다시 한번 대밀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신 가격이 2,860원이면은 현재 손실이 난 상태인데 지금 2,860원에서 뭐 2,200원을 손절하라고 얘기하기는 제가 좀 곤란할 것 같고요. 한 660원의 손실이 크거든요. 어쨌든 간에 20일이 깨지면은 종가 기준으로 일단은 빠져나오시고 다시 한번 대응을 해보라는 말씀 드리고 밑에서 싸게 다시 2,200원 원짜리 20일이 깨지면은 2,200원 원짜리 재매수할 것을 권해드리겠고 깨지지 않고 유지가 된다면은 그대로 가져가셔서 매물대가 지금 위에가 강하거든요. 2,600원, 2,700원 원짜리가 이 자리에서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면 일단은 한번 잘라주시고 다시 한번 밑에서 재매수하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M게임 볼까요? 7,160원에 40%신데요. 네, 7,160원 같으면은 지금 손실폭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지도 좀 오래되셨고요. 지난해 좀 사셔가지고 계속적인 하방 쪽으로 흘렀음에도 손절을 하지 못하고 가지고 계셨는데 지금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역시 뭐 게임주들이 뭐 이 종목뿐만 아니고 다른 종목들이 다 이렇게 맞았으니까 괜찮았는데 사실 N게임 같은 경우는 청소년 게임은 사실 많이 없습니다. 성인 게임이 많이 있고요. 중요한 것은 이 종목이 특별한 어떤 모멘텀이 없이 옆으로 줄줄 흘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옆으로 흐른 상태에서 악재가 나오면서 긴 음봉을 맞았고요. 긴 음봉 이후에 오늘 반등이 일어났지만은 반등 폭도 그렇게 세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으로 한 5,000원 정도, 한 20일 이동 평균 자리까지 올라온다면은 여기서 한번 다시 상승하는 거 보십시오. 만약에 안 된다면은 일단은 조금 이 종목은 급등보다는 하락 쪽으로 좀 보시면 좋아요. 왜냐면은 지금 다른 게임 주들의 어떤 그 매기세가 몰리고 있지만은 사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크게 기관이나 뭐 외국인들이 매기세가 몰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개인들이 안 사면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한 5,000원대 조금 더 본다면 6,000원인데 사실 6,000원까지 가기에는 좀 머나먼 얘기고요.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5,000원대 올라오면 일단 비중을 좀 줄이시면서 가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지금 손절가 제시는 사실 의미가 없기 때문에 손절가를 제시 안 하겠습니다. 네. 자, 전화 한 통 또 받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추운데 이게 감기 조심하시고 어느 지역에서 전화를 주셨을까요? 네, 서울인데요. 서울 가까운 데서 또 전화 주셨네요. 네, 감사드리고요. 자, 궁금하신 종목이 어떤 건지요? 네, 컴투스요. 컴투스 가격 비중은요? 24,700원이에요. 네. 10%인데 어제 그냥 너무 많이 요즘에 떨어져갖고 걱정스러워갖고 추가 매수하면 어느 시점에서 하면 될까 하고요. 추가 매수까지 일단 비중이 적기 때문에 뭐 추가 매수에 대한 부담은 크진 않겠습니다만 네. 일단은 뭐 한번 추가로 좀 그 가격을 낮춰보고 싶다는 욕구가 강하신 네. 거군요. 네, 근데 그 시점을 잘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또 그래갖고 제 예. 저점이 어디일까 하고요.
그러니까요. 이 네. 추가 매수한다는 거 이게 참 이게 아무리 조심스럽게 잘한다고 네, 해도 결과가 좋게 내기가 워낙 만만치 않은 것이라서 일단은 네, 추가 네. 매수를 물타기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상당 부분 많이 빠져 있다라는 것이고 가격이 많이 빠져 있다라는 게 이 기업 자체가 지금 뭔가 좀 매력이 전 같지 않다 이런 뜻을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매력이 별로 없는데 내가 또 사들인다. 단지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이런 선택이 그렇다면 그냥 들고 가야 될까 하고요. 예. 저 같으면은 저는 그냥 차라리 추가를 안 사고 그냥 버텨버리는 쪽을 택하는데 자, 네. 예. 자, 그럼 우리 그게 전문가 좋은 방법이면 그 방법으로 그냥 하고요. 예. 아니 뭐 제가 이게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양쪽의 전문가님을 모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네. 자, 우리 정태식 전문가님께서 자, 그렇다면 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물타기가 더 나은 것인지 아니면은 어리석은 저처럼 이렇게 그냥 무조건 버티는 그런 게 나은 것인지 한번 그에 대한 답변도 한번 드려보고 추가로 네네. 매수를 한다라면은 그 가격대와 비중도 중요한 것이니까 어느 정도 네네. 선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조언을 청해 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한번 들어보시고 대응 네,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심스럽게 하십시오. 네. 네, 요즘 뭐 컴퓨터 그 게임 관련주들이 좀 많이 밀렸습니다. 사실 뭐 정부의 규제 때문에 뭐 셧다운제라든가 또 이번에 보면은 게임이 뭐 폭력을 유발한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게임 업체들이 지금 요 근래에 한번 융탄 폭격을 받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컴투스 같은 경우는 그 모바일 게임에 그 특화된 업체고요. 아무래도 그 스마트폰이 보급이 상당히 많이 되면서 컴투스도 그 모바일 게임에 대한 어떤 성장성 이런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많이 올랐습니다. 다만 요 근래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정부의 규제 강화 이런 부분이 어떤 투자 심리를 지극히 위축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매수원 가격이 상당히 지금 24,700원에서 18,000원대니까 손실이 지금 큽니다, 사실. 지금 시청자님께서 추가 매수해도 되느냐 이런 말씀을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현재 지금 흐름상으로는 충분히 추가 매수도 가능한 영역권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한 10% 사셨으면은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은 물론 여기보다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한 17,000원대까지도 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현재 지금 그 고점 대비 음봉상 떨어진 거 보면은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단기 반등에 나올 수 있는 가까운 시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내일이라도 18,000원 언저리 또는 17,000원까지 온다면 더 좋겠고요. 추가 매수는 17,000원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17,000원 온다면은 추가 매수 관점에서 적기로 보여지만은 17,000원이 올지 안 올지를 저는 장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200일 언저리죠. 현재 가격이 18,500원 언저리 되는데 이 가운데에서 한 10% 정도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한 10% 정도 더 사셔가지고 가져간다면은 일단은 비싸게 사신 가격이 희석이 될 걸로 보고요. 충분히 올라온다면은 어쩌면은 본전 이상 이익도 낼 수 있기 때문에 현 가격대 또는 17,000원 언저리에서 추가 매수를 권해드릴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답변을 드렸으니까요. 조심스럽게 잘 대응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LG전자를 풀겠습니다. 76,500원에 20%입니다. 예, 오늘 LG 그룹들이 다 맞았습니다. 뭐 시장 대비해서 지금 오늘 전기 전자들이 약세가 보이는데요. 그 원인은 제가 보기에는 기관들의 매도세가 좀 강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LG 전자나 LG 이노텍 또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종목들이 최근에 급등을 했었죠. 급등한 이유는 저평가 매력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급등 자리가 지금 7만 원대에서 7만 6천 원대에서 급등을 해버리는데요. 그 이후에 어제 보면 약조정, 오늘 큰 폭이 장중에 큰 폭이 조정이 일어났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단기적으로는 LG 관련 종목들이 좀 조정을 받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종가 마무리가 87,000원이 됐는데요. 지금 이분은 수익이 좀 났습니다. 그래서 76,500원에 사셔가지고 수익이 나셨는데, 자, 9만 원대 팔지를 못했으니까 좀 대기하시라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적인 가격대가 여기 있습니다. 83,000원대 정도의 조정이 와도 여기서 지지가 돼야지만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일어날 수 있지, 여기가 많이 무너진다면은 좀 하락적으로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깊은 조정을 좀 거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조정을 거치고 나면 다시 올라가겠지만은 이미 챙길 수 있는 부분 좀 챙기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83,000원 이탈한다면 여기서는 한번 일단 챙기시고 밑자리에서 한번 다시 보시는 그런 전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9만 원 돌파해서 한 10만 원 정도 보시는 그런 전략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세운 메디칼입니다. 5,730원에 40%시고요. 예, 세운 메디칼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전부 다들 그 이익 나신 분이 안 계시고 전부 다 좀 손실이 나셨는데요. 자, 세운 메디칼도 지금 보면은 뭐 노인복지라든가 이 사회복지 이런 부분에 어떤 그 흐름을 타고 요 근래에 강한 반등을 지금 보이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일단 세운복지는 세운 메디칼은 추세 자체는 지금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올해 작년이죠. 작년 9월달 조정 이후에 다시 재상승 그리고 또 조정받고 재상승. 일단 추세 자체가 계속 우상향으로 틀고 있다는 거죠. 점점 저점을 높이고 있고 앞전에 보면은 이런 그 고점도 높이고 있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세는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올라온다면 이 추세 상단에 있는 지금 현재는 보유를 하시고 7,000원 언저리가 6,500원에서 7,000원 언저리가 단기간에 또 매물이 강하게 나올 자리거든요. 그래서 올라온다면 6,500원 언저리에서는 일단은 매도를 해주시고 지금은 보유 관점에서 가져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보유 관점. 자, 다음은 기아차는 어떨까요? 67,000원에 20%신데요. 네, 어제까지 기아차는 조정을 좀 많이 받았죠. 기아차는 조정 많이 받은 이유가 자동차 관련주들이 어제까지 조정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뭐 큰 폭의 상승이 났죠. 그런데 기아차 같은 경우는 현대차하고 기아차 두 종목을 좀 비교한다면은 아무래도 현대차가 조금 기아차보다는 유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어제 하락을 많이 하면서 바로 반등이 났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으로는 한 7만 원 선까지는 뭐 무난하게 올라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7만 원 선 올라와서 대밀리는 확률이 좀 많고요.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들 자동차 관련주들이 보면 부품주들이 좀 빠르게 좀 회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완성차보다는 부품주 쪽으로 좀 보신이 낮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강한 흐름. 지금 기아차 같은 경우는 67,0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7만 원 돌파하는 거죠. 7만 원 돌파한다면은 한 7만 5천원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로 좀 보시는 전략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하방 쪽으로 6만 4천원 정도 이탈한다면 여기서 손절한다 생각하시고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넥센타이어입니다. 19,500원에 20%입니다. 네, 넥센타이어가 요 근래에 좀 많이 빠졌습니다. 뭐 종목이 기관들의 집중 폭탄을 매물 폭탄을 맞아서 요 근래에 많이 빠졌습니다. 자, 오늘까지도 기관 매물이 지속적으로 이어졌고요. 뭐 타이어 관련주는 자동차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겠죠. 아무래도 우리 그 현대차라든가 기아차의 매출이 늘어나고 또 그만큼 또 생산 대수가 늘어나면은 거기에 장착되는 타이어 수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현재 기아차라든가 현대차의 그 업황하고도 밀접한 연관이 있고요. 기아차나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국내 부분은 아직까지는 지금 올해 매출은 그렇게 오히려 전년도에 비해서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해외 수출은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요 근래에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일단 일봉상으로 보면은 이 종목은 좀 대답하기가 힘듭니다. 이 주봉을 일단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면은 20일이 깨지고 60일에서 강한 아랫꼬리를 달고 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는 충분히 가져갈 만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비중이 20%면은 좀 더 가져간다면은 단기간에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이 나올 걸로 보고 가져가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또 매물대가 18,000원, 19,000원 사신 가격보다 약간 밑에가 될 겁니다. 19,000원 원짜리가 또 매물대입니다. 그래서 19,000원 원짜리에서는 강하게 돌파하지 못하면은 또 그 자리도 역시 한번 매도를 해주시고 다시 한번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요.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감사드리고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 건지요? 알파칩스요. 알파칩스. 예, 가격과 네. 비중은요? 11,000원이요. 11,000원. 11,000원이요. 예, 네. 비중은요? 30%요. 30%. 예. 네. 자, 궁금하신 점 어떤 걸까요? 지금 무상증자 돼가지고 네. 단가가 많이 내려갔잖아요. 네, 예. 예, 근데 손절해야 되나요? 아니면 가지고 있어도 괜찮나요? 네, 유상증자 관련해서 과연 손절을 지금 이 시점에서 잘라야 되는지 아니면 좀 더 홀딩을 해야 되는지.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정영환 전문가께서 알파칩스 지금 주신 질문에 대한 답을 드려볼 테니까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무상증자를 했습니다. 무상증자는 1대1이죠. 한 주당 한 주가 나옵니다. 지금
손실을 봤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저 11,000원대 같으면 5,500원으로 지금 계산하셔야 돼요. 지금 계좌에는 지금 손실이 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무상증자가 하나의 교부 신규 어떤 주식수를 똑같이 줍니다. 그래서 1대1이기 때문에 신규 교부 예정일이 이제 9월 29일이고 상장일이 3월 2일입니다. 3월 2일 되면은 나머지 지금 가지고 있는 비중이 똑같이 지수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만약에 100주를 가지고 계시면은 100주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때 들어오면은 수익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지금도 수익이 나가 있거든요. 물론 지금 장부상은 손실이 나가 있지만은 신규주가 들어오면은 바로 이제 수익이 나갔습니다. 지금도 수익이 좀 많이 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무상증자 이후에 종목들이 보면은 급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면은 종목 수가 좀 많아지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종목 수보다 2배가 많아지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으로는 한 8,000에서 9,000원 정도는 충분히 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2월 29일이고 3월 2일이니까 아직까지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제 50%를 가지고 계시니까 물량이 예를 들어가 한 100주로 가정했을 때 100주 가지고 있으면 지금 50주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50주가 바로 패지 마시고 조금 기다리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9,000원까지는 급등할 수 있는 충분한 자리이기 때문에 9,000원까지 가지고 계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저 가격 대비해서는 수익이 많이 5,500원 대비해서 지금 저 7,440원이니까 수익이 많이 나가 있죠. 그래서 수익 제가 보기에는 20% 이상 수익이 나가 있기 때문에 좀 가져가시는 말씀 드리고 한 9,000원까지 가져가면 한 제가 보기에는 한 35% 정도 이상 수익이 나는 상황이니까 한 40%까지 수익 나는 상황이니까 좀 가져가시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손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가지고 계시는 거 지금 손절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손절이 아니고 일단은 수익이 나가 있는 부분이니까 일단은 목표가는 8,000에서 9,000원 정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중앙건설입니다. 1,605원에 20% 추가 매수를 하고 싶으시다고요? 네, 중앙건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워크아웃 관련주인데 뭐 요즘에 건설주가 상당히 시세를 냈습니다만은 뭐 중앙건설은 거꾸로 앞전에 오르고 요 근래에는 시세 낼 때 또 오히려 빠지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죠. 얼마 전에 급등을 했을 때 뭐 좀 조회 공시했더니 뭐 상승 이유가 없다 뭐 이렇게 뭐 얘기를 좀 한 적이 좀 있고요. 중앙건설을 좀 추매를 해도 되느냐 말씀하셨는데 사실 뭐 보면은 중앙건설 같은 경우는 업황 그 기업 가치가 지금 현재 보면은 뭐 우리가 좀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좀 하시라는 말씀 드리겠고 차트상으로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요 근래 중앙건설은 여러 번 바닥을 달 때가 1,000원입니다. 1,000원 항상 오면은 주가가 반등이 나오고 또 1,000원이 오면 주가가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이 두 번이나 연속됐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번에 저점을 작년 12월 달에 높였기 때문에 그나마 추세가 좀 전환되는 흐름이 좀 보였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매수를 뭐 추매도 가능합니다만 그러나 주가라는 것은 내가 생각했던 가격대보다 더 떨어질 수 있는 게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시고 만약에 추매를 한다면 좀 더 기다렸다가 한 1,200, 한 50원 정도 60일 언저리죠. 이 자리가 깨졌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밑으로 내려오면은 한 1,250원 언저리에서 조금 더 사셔가지고 반등 시에 일단은 빠져나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GS건설 이어갑니다. 101,900원에 20%입니다. 네, 뭐 GS건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GS 잠깐만요. 네. 자, GS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건설주들이 조금 안 좋았죠. 건설주, 은행 관련주들 또 그리고 화학주들. 오늘 시장이 뭐 대체로 뭐 시장에 비해서는 이런 종목들이 전기전자 이런 종목들이 안 좋았습니다. 오늘 이 종목 역시도 좀 많은 장중에는 좀 하락폭이 있다가 좀 상승 쪽으로 이어졌는데 그래도 뭐 마감은 약 보합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자, 단기적으로 조금 올라가다가 좀 눌리는 자리가 사실은 눌림목 자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좀 눌렸지만은 아무래도 또 다시 한번 또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습니다. 가격대는요. 96,000원대만 깨지 않는다면은 단기적으로 또 다시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차 목표가는요. 일단은 한 10만 원에서 한 12만 원 정도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일진전기입니다. 6,680원에 30%입니다. 예, 일진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요즘에 그 바닥을 치고 좀 강하게 반등을 했네요. 사실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그 유럽이라든가 미국 경기가 위축되면서 그 변압기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의 그 수주가 좀 작년에 실적이 좀 안 좋았습니다. 그 바람에
실적이 안 좋으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고요. 요 근래에는 충분히 이제 그 악재가 반영이 되면서 요 근래 악재가 충분히 반영이 됐다고 보고 주가가 작년 12월 달에 급등을 하면서 지금 추세가 전환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추세가 전환이 됐고 현 이치는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자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주가가 다시 20일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60일까지 언저리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과정은 있을 수 있으나 지금은 가져간다면 추가적인 조정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200일이라는 강력한 또 장기 이평선을 모처럼 올려놓고 200일을 여러 번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수급에 의해서 또 빠질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러나 지금은 매도할 때가 아니라 가져가서 추가적인 그 상승을 기다리면서 보유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LG 이노텍인데요. 12만 5천 원에 30%입니다. 예, 뭐 이 분은 지금 사신 지가 꽤 오래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12만 원대 같으면 제가 차트를 봐도 한참 뒤를 봤는데 뭐 작년 한 4월 달경에 좀 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래 기다리셨는데 지금 올 4월 달이 이제 얼마 남았습니다. 앞으로 3개월 남았는데 지금 오늘은 LG 관련주들이 좀 많이 맞았고요. 최근에 급등한 자리에서 아무래도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왔다 이렇게 좀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지금 10만 원대를 정도 기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요. 그래서 이미 10만 원대에서 돌파를 해서 만약에 좀 밀린다면은 그때 비중을 줄이시는데 이미 기다리신 거니까 매수가까지는 아니더라도 10만 원대에서 한 11만 원대 정도 보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듯 합니다. 매수가까지 오기에는 너무 길고도 먼 여정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1차적으로 오늘 좀 밀렸지만은 한 번 더 밀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순환매 장세이기 때문에 어차피 종목이 조금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가격대는 10만에서 11만 정도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세아베스틸 보죠. 4만 9천 원에 20%입니다. 예, 좋습니다. 뭐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70만 톤 생산을 증설을 해서 앞으로 추가적인 매출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수 본강을 생산하면서 자동차 및 철도 부분에 그런 특수 본강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현재 바닥을 치고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직전 매물대를 돌파를 하고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5만 원이 직전에 매물대인데 그 자리를 강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할 겁니다. 다만 5만 5천 원 언저리 이런 언저리에서는 단기적인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5만 5천 원 언저리에서 일단 강하게 돌파 못하면 이익을 실현한 다음에 다시 밑에서 재매수하는 관점이 현명할 걸로 보고 있고요. 5만 5천 원 이상에서는 1차 이익 실현 그 이후에 다시 밑으로 조정을 받는다면 재매수해서 이익을 극대화시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자 다음 STS 펜오션입니다. 6,470원에 25%입니다. 네, 오늘 끝 종목입니다. 네, 오늘 ST 펜오션 아주 좋았습니다. 흐름은 좋고요. 역시 기관들이 지금 잡아 끌어올리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할 종목이라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본다면 올라와서 조금 더 조정을 받다가 오늘 급등을 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8,000에서 9,000 정도 보시면 대응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은 좀 꾸준하게 가지고 가는 그런 패턴이 필요하고요. 9,0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으니까 좀 대기하시면서 좀 느긋한 마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네, 좀 느긋한 마음을 필요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답변 드린 두 분의 전문가는 정영환, 정태식 두 분의 썬플러스 전문가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화요일 순서 2월 7일 센투자 플러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성공 투자할 수 있도록 옆에서 힘을 드리고자 노력을 하는데요. 앞으로 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